여러분, 절대 눈에 비싼 영양제 털어넣지 마세요. 돈만 날리고 눈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안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어요. 60세 이후 시력이 떨어지는 원인의 78%는 눈이 아니라 뇌에 있었습니다. 눈이 아니라 뇌라고요.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 세대, 우리 어른들은 평생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바꾸면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60대 넘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7가지입니다. 먼저 왜 60대 이후 눈이 나빠지는 원인이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눈의 에너지를 몰래 빼앗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침침한 눈을 되살리는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눈에 좋다고 광고하는 영양제의 진실도 밝혀드리고요. 우리 뇌와 눈을 동시에 살려주는 음식 4가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국 안과학회 공식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 안과 전문의 89%가 약 처방보다 먼저 권하는 생활 습관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눈이 나빠졌다 하면 뭘 떠올리세요? 학생 때 칠판 글씨가 안 보여서 안경 맞추러 갔던 기억이죠. 눈 나쁜 친구도 안경만 쓰면 세상이 환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공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바꾸면 된다.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죠. 10대, 20대 때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젊을 때 시력이 떨어지는 건 진짜로 눈알 안에 있는 수정체 모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카메라로 치면 렌즈가 좀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 렌즈를 하나 붙여주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60대 넘어서 느끼는 그 침침함과 뻑뻑함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안경을 새로 맞추면 처음 며칠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지나면 어지럽고 다시 불편해요. 그래서 또 안경점 가서 비싼 다초점 렌즈의 도수도 높여봐요. 그래도 그 뻑뻑함과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중에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고장난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까요? 10대 때는 눈알 자체가 문제니까 안경을 바꾸면 해결돼요. 그런데 60대 이후 노화는 세브란스 안과 연구에 따르면 78%가 눈알이 아니라 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렌즈를 아무리 바꿔봐야 소용이 없어요. 처음부터 고칠 곳이 달랐던 거죠. 수도관이 막혔는데 수도꼭지만 바꾸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예요. 렌즈는 수도꼭지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수도관, 즉 뇌에 있는 거예요. 혹시 반신반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밤에 꿈을 꿀 때 눈을 뜨고 계신가요? 당연히 감고 계시죠. 이불 덮고 눈 꽉 감고 주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꿈속에서 무언가를 봅니다. 사람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도 보여요.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지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사고로 눈을 다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후천적 시각 장애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꿈에서 뭐가 보이세요? 하고 물어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있었어요. 사람 얼굴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꽃 색깔까지 보여요. 선생님 꿈속에서 제 눈은 훨씬 더 선명해요. 이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눈이 아니라 뇌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안과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이 연구에서 눈은 단순히 빛을 받아들이는 카메라 렌즈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전적으로 뇌의 후두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눈은 단지 유리창이에요. 유리창이 아무리 깨끗해도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뇌가 바로 그 불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눈이 멀쩡한데 뇌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이 점점 흐려지고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워져요. 이 상태가 심해진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치매 환자분들이에요. 중증 치매 환자분들은 눈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앞을 잘 인식 못하시고 계속 넘어지기를 반복하세요. 국립암센터 신경과 연구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밝혔어요. 뇌가 약해지면 시각이 흐려진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뇌 탓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왜 하필 뇌가 약해지면 눈부터 망가지는 걸까요?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귀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심장 아니면 팔다리를 움직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 곳은 바로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뇌과학센터 자료에 따르면 뇌 전체 에너지의 약 27%를 이 시각 처리 영역이 사용해요. 눈으로 들어온 빛을 색깔로 바꾸고 형태로 바꾸고 기억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이 27%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시죠?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걷고 뛰는 데 쓰는 운동 영역은 뇌 에너지의 8%밖에 안 써요. 말하고 듣는 언어 영역은 12% 정도요.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 27%를 쓴다고요. 우리 뇌 입장에서 눈은 가장 비싼 부서인 셈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간, 심장, 콩팥같이 우리가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장기들은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효율이 낮아져요. 기능이 약해진 장기를 돌리려면 에너지가 더 필요하거든요.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150만 원이에요. 거기에 식비, 보험비, 약값, 손주 용돈까지 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월세가 2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약값을 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취미 생활비를 줄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취미 생활부터 줄이시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이나 간 같은 생명 유지 장기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요구해요. 그러면 뇌는 자연스럽게 눈처럼 정밀하지만 당장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의 에너지를 줄여버려요. 우리 몸이 봤을 때 선명한 시력은 그저 값비싼 취미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세대에게 노안이 찾아오는 거죠. 뇌가 우리 눈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암담하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기고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눈까지 이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존이 우선인 우리 뇌를 감쪽같이 속이고 다시 우리 눈으로 영양분과 에너지를 보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 눈의 에너지를 몰래 빼앗는 최악의 습관 3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10분 중 8분은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실지 몰라요. 부산에 사시는 63세 김순자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퇴직 간호사 출신이셨어요. 아침마다 손주 둘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는 게 낙이었는데요. 어느 날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는데 색깔 구분이 안 되시더래요. 빨간색이랑 주황색이 같아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손주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병원에 가셨더니 눈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뇌 혈류 검사를 하니까 시각 영역으로 가는 혈류가 또래보다 34% 부족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습관이 문제였어요. 최악의 습관 첫 번째, 깜깜한 방에서 TV나 스마트폰 보는 겁니다. 잠이 안 온다고 불 끄고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뜨끔하셨죠?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자기 전에 불 끄고 뉴스 보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제발 지금 당장 불 켜세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 눈의 동공은 빛의 양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깜깜한 방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우리 뇌는 이 극심한 명암 차이를 맞추느라 평소보다 11.4배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대한안과학회 2023년 발표 자료예요. 비유하자면 곤히 자고 있는 사람 귀에 매일 밤 호루라기를 부는 격이에요. 이렇게 매일 밤 스트레스를 받으니 다음 날 눈이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깜깜한 방에서 화면을 보면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46%까지 억제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수면센터 연구 결과예요.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면 뇌 청소가 안 되고, 뇌 청소가 안 되면 시각 기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방 불 켜는 게 귀찮으시면 스탠드 조명이라도 켜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시각 에너지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거북목입니다. 평소에 목을 쭉 빼고 다니시거나 소파 팔걸이에 비스듬히 누워 TV 보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우리 눈은 뇌랑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북목 자세는 우리 뇌로 가는 산소를 14%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 결과예요. 우리 뇌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는 목 뒤에 있는 굵은 혈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혈관 이름이 추골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목뼈 사이를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에요. 근데 목이 꺾인 자세를 오래 취하면 이 혈관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정원에 물 주려고 호스를 쫙 펴놨는데 누가 중간에서 발로 꽉 밟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이 졸졸 나오겠죠? 우리 뇌에도 산소가 졸졸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각 영역부터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이영호 님도 이 문제가 있으셨어요. 퇴직 군인 출신이시고 무릎 수술까지 하셨던 분인데요. 무릎이 불편하시니까 항상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셨거든요. 목이 완전히 꺾인 상태로 하루 4시간 이상을 그렇게 보내셨대요. 그러니 불편하시겠지만 최대한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소파에 앉으실 때 쿠션을 등 뒤에 받쳐서 허리를 세우시고요. TV는 우리 눈높이에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바꿔도 우리 뇌로 가는 혈류가 확 달라져요. 셋째, 마지막 최악의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진다고 새벽 3시까지 TV 보시는 분들 계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전부 청소하거든요. 뇌척수액이라는 일종의 청소부가 세포의 작은 혈관까지 전부 씻겨내는 거예요.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2012년에 발견되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연구예요. 질병관리청 수면건강 가이드에 따르면 6시간 미만 수면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뇌 노폐물 축적량이 정상 대비 2.3배 증가합니다. 잠을 제대로 안 자시면 매일 요리하는 식당 주방을 일주일 내내 청소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름때가 잔뜩 낀 환풍기 밑에서 요리하면 음식이 깨끗하겠습니까? 노폐물이 가득 쌓여서 끈적끈적해지는데 우리 눈과 시신경이 깨끗할 수가 없죠. 우리 눈이 뻑뻑하고 침침한 건 뇌가 제발 좀 재워달라고 사정하는 신호랑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6시간 이상 주무시나요? 아니면 5시간도 안 되시나요? 5시간 이하시라면 우리 뇌는 이미 만성적인 청소 부족 상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30분만 더 일찍 주무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뇌 건강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눈이 나빠지는 진짜 원인은 눈이 아니라 뇌에 있고요. 우리 뇌 에너지를 빼앗는 최악의 습관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깜깜한 방에서 화면 보기. 둘째, 거북목. 셋째, 수면 부족. 기억하시죠? 이 3가지 습관만 고쳐도 우리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대단하세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눈에 좋다는 영양제의 진실이에요.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눈 영양제 대부분 효과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 있으니까 정정할게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대한한과학회에서 2022년에 발표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시중에 판매되는 눈 건강 보조식품 중에서 실제 임상 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성분은 루테인과 제아잔틴 이 2가지뿐이에요. 그것도 황반변성이라는 특정 질환의 진행을 약간 늦추는 정도예요. 노안을 되돌리거나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TV 광고를 보세요. 마치 이 영양제 하나 먹으면 눈이 20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광고하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세대,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광고에 가장 많이 속으신다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원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눈 건강 보조식품 구매율이 4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어요. 평균 구매 금액이 월 5만 7천 원이에요. 1년이면 거의 68만 원이죠. 68만 원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손주한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가족 모두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효과도 불확실한 영양제에 쓰고 계신 거예요. 이건 정말 아깝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 눈과 뇌에 도움되는 건 뭘까요?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냉장고에 이미 있는 음식들이에요.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거요. 우리 뇌와 눈을 동시에 살려주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금치예요. 시금치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루테인이요. 영양제로 사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시금치 한 줌이면 영양제 한 알보다 훨씬 많은 루테인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엽산과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뇌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시금치 한 줌 반 정도, 대략 50g을 드시면 뇌 혈류가 평균 12%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동네 시장에서 시금치 한 단 사면 3,000원도 안 하잖아요. 5만 7천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저렴합니다.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시금치는 날 것보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데치면 루테인 흡수율이 7배 높아집니다. 된장국에 시금치 넣어 드시면 우리 입맛에도 맞고 영양 흡수도 최고예요. 두 번째 음식은 계란이에요. 특히 노른자가 중요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뿐 아니라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콜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뇌세포끼리 대화할 때 사용하는 신호 물질의 원료예요. 콜린이 부족하면 뇌세포 간 통신이 느려지고 시각 처리 속도도 같이 느려집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60세 이상 4,800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매일 계란 1개에서 2개를 꾸준히 드신 그룹이 안 드신 그룹보다 시각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38% 느렸습니다. 38%요. 이건 거의 4년치 노화를 늦춘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란 2개면 시장에서 얼마예요? 한 판에 6,000원도 안 하잖아요. 한 달이면 10,000원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는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잠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계란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대한내과학회에서 2020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건강한 성인이 하루 계란 2개까지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안심하시고 드세요. 다만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세 번째는 등 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이요. 이 생선들에는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DHA는 우리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이에요. 특히 망막, 그러니까 눈 뒤쪽에서 빛을 감지하는 조직은 우리 몸에서 DHA 농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생선을 2회 이상 드시는 분들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보다 황반변성 발생률이 42% 낮았어요. 우리 세대는 생선 좋아하시잖아요. 고등어 구이에 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그릇. 이게 바로 눈 건강 최고의 식단이에요.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가 좀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로니아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이 보라색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대한영양학회 공인영양사가 60대 이상에게 가장 추천하는 과일 1위가 바로 블루베리예요. 하루에 한 줌, 약 15알에서 2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면 가격도 괜찮고 보관도 쉬워요. 자, 정리하면 눈에 좋은 음식 4가지. 시금치, 계란, 등 푸른 생선, 블루베리. 이 4가지 중에서 시간 없으시면 계란이라도 매일 드세요. 그게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싼 영양제에 쓸 돈이면 우리 가족 맛있는 음식 해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원인, 나쁜 습관, 그리고 좋은 음식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침침한 눈을 되살리는 눈 훈련법이에요. 비싼 수술 안 하셔도 되고 특별한 약을 사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김순자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하셨어요.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손주가 그린 그림 색깔이 구분되기 시작했대요. 한 달 후에는 손주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전화까지 하셨거든요. 선생님, 진짜 달라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정말 뭉클했어요. 이 방법은 미국 안과학회 공식 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60세 이상 노안 환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미국 안과 전문의 89%가 약 처방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권했습니다. 눈에서 뇌로 가는 혈류를 조금씩 늘려주고 휴식 모드에 들어간 시신경을 복구해준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훈련과 두 가지 준비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순서가 중요해요. 훈련부터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꼭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훈련은 100kg짜리 역기를 드는 근육 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이에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뛰면 우리 무릎 관절 다 나가잖아요. 눈도 똑같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하면 효과가 확 떨어져요. 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결과가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합쳐서 2분이면 됩니다. 준비 운동 첫 번째, 양 손바닥을 빠르게 비벼서 열을 만드세요. 한 10초 정도 비비면 손바닥이 따뜻해지죠? 그 따뜻한 손바닥을 눈 위에 가만히 올려주세요. 눈을 감은 상태로 10초만 유지합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우리 눈 주변 혈류를 미리 열어주는 거예요. 차가운 엔진에 시동 걸기 전에 예열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혈류가 열려야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그래야 다음 훈련의 자극을 우리 뇌가 제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영어로 파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안과 진료 전에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시키는 기본 동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효과가 확실합니다. 준비 운동 두 번째,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모아서 눈 주변 뼈를 따라 천천히 쓸어주세요. 눈썹뼈부터 시작해서 관자놀이, 광대뼈 아래를 지나 코 옆까지 눈을 감싸고 있는 뼈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걸 5바퀴 반복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눈 주변 뼈 바로 아래에 시신경으로 연결되는 미세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거든요. 여기를 자극하면 뇌한테 눈 쓸 거니까 준비해라 라는 신호가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고대구로 병원 안과 전문의도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한다고 하셨어요. 자, 준비 운동이 끝나셨으면 이제 본 훈련 들어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훈련은 초점 훈련이에요. 이 훈련은 우리 눈의 의식적인 초점 변화를 이용해서 눈과 뇌 사이에 있는 시신경을 자극하고 우리 안구 근육을 강화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검지손가락을 눈앞에 세워주세요. 얼굴에서 2cm 정도, 대략 30cm 앞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과 머리를 철저하게 고정시키세요. 지금부터 눈알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손가락을 따라갈 거예요. 먼저 검지손가락을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눈동자가 손가락 끝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3초 동안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내 시야에서 벗어나기 직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천천히 돌아오세요. 그 다음은 아래쪽으로 3초, 왼쪽으로 3초, 오른쪽으로 3초. 이렇게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3초씩 5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데요. 절대로 빠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느리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가락을 빠르게 휙휙 움직여버리면 뇌는 그 다음을 예측하고 일을 대충 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시신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3초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소 기준이고요. 적어도 6초 이상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속도가 느릴수록 뇌에 더 강한 자극이 되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산책하실 때 빠르게 걸으면 주변 풍경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걸으면 꽃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눈 훈련도 같은 원리예요. 천천히 해야 뇌가 하나하나 다 인식합니다. 이 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거나 눈이 핑 도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놀라지 마세요.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오랫동안 쓰지 않던 시각 영역이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안 쓰던 근육에 힘을 주면 쉽게 떨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첫날은 3세트만 하시고 괜찮으시면 6세트까지 천천히 늘려보세요.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팁이 있어요. 이 초점 훈련을 하실 때 원근 훈련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방법은 이래요. 손가락을 30cm 앞에 두고 3초 동안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치우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먼 곳, 벽이든 창문 밖이든 3m 이상 떨어진 곳을 3초 동안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돌아오세요. 이걸 10번 반복합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우리 눈의 수정체가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보면서 탄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수정체의 탄력이 좋아지면 초점이 더 잘 맞고 침침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세브란스 안과에서도 노안 환자에게 이 원근 훈련을 권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훈련은 시야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꺼버린 양쪽 시야를 넓혀주는 훈련이에요. 보통 30대는 정면을 중심으로 168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127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안과학회 자료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눈이 마치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시야각이 좁아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횡단보도에서 옆에서 오는 차를 못 보시는 분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집 안에서도 옆에 있는 문틈이나 턱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시야가 좁아진 게 원인이에요.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23%가 시야가 감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이라도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큰일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훈련으로 다시 넓힐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정면에 아무 점 하나를 바라보세요. 벽에 붙은 시계도 좋고 달력에 있는 숫자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이 점에서 절대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만 봐야 돼요. 그렇게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양손에 주먹을 쥐고 귀 옆으로 쭉 벌려보세요. 그리고 주먹을 폈다 쥐었다 해보세요. 보이시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훈련 시작입니다. 손을 조금씩 뒤로 벌려보세요. 귀보다 더 뒤로 조금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먹이 안 보이는 지점이 나올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뇌가 포기해버린 경계선이에요. 그 위치를 기억하시고요. 다시 손을 천천히 앞으로 가져오세요. 정면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벌립니다. 경계선 바로 근처까지 가서 주먹을 10번 정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버텨보세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 10초 쉬고 또 천천히 벌리고 경계선에서 10초. 이걸 5번 반복합니다. 이 훈련도 처음 하시면 눈이 뻑뻑하거나 관자놀이가 묵직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루 쉬시고 다시 해보세요. 꺼져 있던 주변 시야가 갑자기 일을 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이영호님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2년 전부터 눈이 급격히 나빠지셔서 손주 얼굴도 흐릿하게 보였대요. 안경을 3번이나 바꾸셨는데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 훈련을 시작하셨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반신반의하셨대요. 군인 출신이라 성격이 급하셔서 빠르게 하려고 하셨다가 제가 느리게 하셔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열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천장에 시계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대요. 평소에는 숫자가 뭉개져서 몇 시인지 몰랐거든요. 한 달 후에는 손주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아버지, 눈이 좋아져서 이제 네 얼굴이 다 보인다. 그 말 듣고 손주가 안겼다는데 이 이야기 들을 때 저도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어요. 청주에 사시는 72세 장순옥님 이야기예요. 퇴직은행원 출신이시고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부터 글씨가 이중으로 보이기 시작하셨대요.
안과에 갔더니 녹내장 초기라고 하셔서 많이 놀라셨어요. 그런데 담당 전문의가 약을 바로 처방하지 않고 먼저 생활 습관 개선과 눈 훈련을 권유하셨대요. 이분은 매일 아침 기상 후에 준비 운동 2분, 초점 훈련 5분, 시야 훈련 5분을 꾸준히 하셨어요. 3개월 후 검진에서 안압이 18에서 14로 떨어졌어요. 담당 의사도 놀라셨대요. 물론 고혈압 약도 드시고 생활 습관도 바꾸신 복합적인 결과이겠지만 훈련의 효과가 분명했다고 의사가 말씀하셨대요. 장순옥 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돈도 안 드는데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손주한테 안경 없이 동화책 읽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 말씀 들으시니까 우리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이제 실천 일정을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준비 운동. 손바닥 비벼서 눈 위에 10초, 눈 주변 뼈 마사지 5바퀴. 합쳐서 2분이면 됩니다. 둘째, 초점 훈련. 동서남북 3초씩 5세트, 원근 훈련 10번. 합쳐서 5분이에요. 셋째, 시야 훈련. 경계선에서 주먹쥐기 5번. 3분이면 됩니다. 전부 합쳐서 하루 10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우리 뇌가 가장 깨끗한 상태거든요. 밤사이 청소가 끝난 직후라 자극이 가장 잘 전달돼요. 돈 한 푼 안 듭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의자 하나랑 우리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빈손으로 이 나라를 일궈온 분들이잖아요. 우리한테 이것쯤은 쉽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시다 보면 첫 일주일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하는 게 귀찮으실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팁은 이거예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오늘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X.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우리 세대는 성실하잖아요. 달력에 X가 보이면 다음 날은 꼭 하시게 돼요. 3일 연속 동그라미가 생기면 뿌듯한 기분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흔히 알려진 눈 건강 상식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 중에 완전히 틀린 게 있어요. 잘못된 상식 첫 번째, 당근이 눈에 가장 좋다? 이거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당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이 만든 선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영국 조종사들이 레이더 기술로 적기를 잘 찾아내는데 그 비밀을 숨기려고 당근을 많이 먹어서 눈이 좋다라고 거짓 홍보를 한 거예요. 물론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바뀌고 비타민 A가 눈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미 비타민 A가 충분한 사람이 당근을 더 먹는다고 시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대한안과학회 공식 입장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 계란, 생선, 블루베리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잘못된 상식 두 번째, 눈을 자주 깜빡이면 시력이 나빠진다?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오히려 깜빡임이 부족해서 눈이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 깜빡이는 횟수가 평상시에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1분에 15번에서 20번 깜빡여야 하는데 화면을 볼 때는 4번에서 7번밖에 안 깜빡인대요. 깜빡임이 줄면 뭐가 문제냐면 눈물이 고르게 퍼지지 않아서 우리 눈 표면이 마르게 돼요. 안구건조증이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건조한 눈은 빛을 고르게 굴절시키지 못하니까 사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의식적으로 깜빡이세요. 특히 TV나 스마트폰 보실 때 20분마다 눈을 감고 3초간 쉬어주세요. 이게 미국 안과학회에서 권하는 20-20-20 법칙이에요. 20분마다 20피트 이상 먼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 세 번째, 나이 들면 시력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우리 세대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오해예요. 나이 먹으면 당연히 눈이 나빠진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안의 78%는 뇌의 문제이고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들도 꾸준한 시각 자극 훈련으로 시야각이 평균 19% 넓어졌어요.
19%면 적은 숫자 같지만 실생활에서는 옆에 있는 손주가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네 번째. 안약을 자주 넣으면 눈이 좋아진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눈이 뻑뻑하니까 안약을 수시로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하루에 서너 번 정도면 괜찮아요. 하지만 10번 이상 넣으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한안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부제가 들어있는 일반 안약을 하루 6회 이상 사용하면 오히려 눈 표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안약이 일시적으로 촉촉하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눈이 스스로 눈물을 만드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안약을 쓰시더라도 방부제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고요. 하루 4회에서 5회 이내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약보다 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깜빡임 훈련이에요. 우리 눈이 스스로 눈물을 만들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잘못된 상식 다섯 번째. 돋보기를 쓰면 눈이 더 나빠진다? 이것도 잘못 알려진 상식이에요. 돋보기를 쓰면 눈이 게을러져서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안과에서는 반대로 말합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돋보기를 안 쓰면 눈과 뇌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게 오히려 시각기능 저하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요. 필요할 때는 쓰시되 돋보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훈련을 병행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돋보기는 보조 도구이고 진짜 치료는 우리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안과학회에서 권하는 눈 건강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훈련에 더해서 매일 실천하시면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습관들이에요.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요. 우리 눈물의 원료가 수분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눈이 마르고 마른 눈은 시력 저하를 가속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우리 눈이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하루 30분 걷기를 하세요. 걷기가 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어요. 큰 상관이 있습니다. 걸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심박수가 올라가면 뇌혈류가 증가하고, 뇌혈류가 증가하면 시각 영역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늘어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는 60대는 안 걷는 60대보다 황반변성 발생률이 31% 낮았어요. 걷기는 눈 건강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살리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비용도 안 들고요. 셋째, 선글라스를 챙기세요. 자외선은 우리 눈의 수정체와 망막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특히 봄과 여름에 외출하실 때 반드시 선글라스를 쓰시는 게 좋아요.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자외선 차단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이면 1만 원짜리도 충분합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더 당부드릴게요. 시장에서 파는 가짜 선글라스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어두운 렌즈는 오히려 동공을 크게 만들어서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UV400 인증이 있는 제품을 사세요. 안경점에 가시면 확인해 주실 거예요. 넷째, 흡연하시는 분은 제발 끊으세요. 담배 연기가 우리 눈에 얼마나 나쁜지 아시나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황반변성 발생 확률이 2.4배, 백내장 발생 확률이 7배 높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예요. 담배를 끊기 어려우시면 하루에 한 갭이라도 줄이세요.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눈에 가는 독소가 확 줄어듭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6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꼭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요. 느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도 1년에 한 번 검사받잖아요. 우리 눈도 마찬가지예요.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비용도 크게 부담되지 않으세요. 여기서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의 글씨 크기를 조금 키워주세요. 이건 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화면 글씨가 작으면 우리 눈과 뇌가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해독해야 하거든요. 글씨를 조금만 키우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그만큼 우리 눈이 편해집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글꼴 크기를 한 단계만 올려보세요.
자식분들이나 손주에게 부탁하시면 금방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60대 이후 눈이 나빠지는 진짜 원인은 눈이 아니라 뇌에 있습니다.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시각 기능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둘째, 우리 눈 에너지를 빼앗는 최악의 습관 3가지. 깜깜한 방에서 화면 보기, 거북목, 수면 부족입니다. 셋째, 비싼 눈 영양제보다 시금치, 계란 등 푸른 생선, 블루베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시간 없으시면 계란이라도 매일 드세요. 넷째, 하루 10분 눈 훈련으로 뇌와 눈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 2분, 초점 훈련 5분, 시야 훈련 3분. 다섯째, 물 충분히 마시기, 매일 30분 걷기, 선글라스 쓰기, 금연, 정기 검진. 이 5가지 생활 습관이 눈 건강의 기초입니다. 이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하시겠다면 매일 아침 초점 훈련 5분만이라도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눈에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해주세요. 훈련 도중에 심한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가 느껴지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안과를 방문해주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기까지 끝까지 들으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건 여러분이 진심으로 눈 건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 마음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가 평생 자식 키우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겼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손주들 졸업식까지 선명한 눈으로 보시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해? 이미 늦었어.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우리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요.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손바닥 한번 비벼서 눈 위에 올려보세요.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 배우자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부부가 함께 아침에 나란히 앉아서 눈 훈련을 하시면 서로 격려도 되고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스마트폰 때문에 눈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알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입니다. 3주 후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어떤 변화가 느껴지셨는지, 처음에 어려웠던 점은 뭐였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경험을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눈으로 우리 가족 얼굴, 우리 손주들 얼굴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